예, 저는 그 원숭이 두창과 동성애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개요와 감염 경로, 임상 증상, 검사 방법, 치료법 예방, 국내 현황, 세계 현황 요약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그 전통적인 원숭이 두창의 발진을 보이는 아프리카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개요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두창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한 급성 발진성 감염병입니다. 폭스비리덱과의 올서폭스 바이러스 속에 속하며 DNA 바이러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엠폭스라고 하는 새로운 영어 질병 동의어를 채택하였고, 이에 우리나라도 한글 질병명을 엠폭스로 변경해서 작년 12월부터 지금 6개월간 혼용 중에 사용하고 있고, 이후부터는 완전히 엠폭스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바이러스 구조는 왼쪽에 미국 CDC에서 제공한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직사각형 모양이거나 혹은 이제 난형 모양을 보이기도 하고, 우측에 도식화된 것은 이중 나선 구조의 DNA 바이러스, DNA를 포함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58년 코펜하겐의 실험실 사육 원숭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서 처음 감염된 사례는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보고가 되었고, 한 50여 년간은 2022년 유행 전까지 중앙아프리카 및 서부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는 약 6건의 보고가 있습니다. 주로 보시면은 민주 콩고, DR 콩고라든지 혹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이 대표적인 풍토 국가입니다. 바이러스의 변종에 따라서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중앙아프리카에서 주로 유행하던 클레이드 1, 또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클레이드 2, 그리고 현재 이제 팬데믹하게 유행하고 있는 건 클레이드 3로 분류하고 있는데, 서아프리카의 유형의 변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는 처음에는 원숭이에게서 발견되었지만, 대개 다람쥐나 쥐 같은 이런 설치류에게서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되고 있었고, 사람을 물거나 해서 감염을 시켰습니다.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는 2003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프레이독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된 것이 보고된 바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아메리카와 유럽 지역에서 아주 팬데믹하게 새로운 범유행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염 경로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 동물 또는 오염된 물질에 접촉을 돼서 감염이 되게 되는데, 대부분 주된 경로는 그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이나 피부 점막 병변에 직접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하고 긴밀한 접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매개물이나 비말, 수직 감염으로 감염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비말 전파도 가능하지만은 호흡기 감염병에 비해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특정한 조건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기 전파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또한 무증상 감염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임상 증상은 잠복기가 최대 5일에서 최대 21일까지고, 초기에는 이제 발열이나 림프롤 부종, 또 근육통, 호흡기 증상 같은 이런 감기 몸살 증상을 보이다가 수일 후에는 이제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진 양상은 단계별로 처음에는 이제 반점, 또 조금 올라오는 구진, 또 물집이 잡히는 수포, 고름이 잡힌 농포, 그 외에 딱지가 않는 가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원숭이 두창이 그 천연두 발진 양상과 비슷한 것 같아서 기존에 있던 수두하고 천연두의 그 발진의 양상을 비교하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주로 보면은 이제 두창은 머리와 사지 쪽에 발진이 분포하고, 수두는 머리와 몸통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 발진의 단계별로 발진의 단계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하게 바뀌는 반면에, 수두는 한 시기에 여러 단계의 발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지난달에 이제 그 응급실 통해서 제게 입원했던 환자였는데요. 발진 3일 차에 발진을 보시면은
코 부위에 이런 발진이라든지 또 구진, 또 우측 뺨에 보시면은 이제 구진이 또 존재하고 또 눈썹 사이에 가피 같은 것이 동시에 여러 가지 단계의 발진이 존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두 PCR 양성 확인되었고요. 6일 차에는 발진이 대부분 가피화되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원에서 제시한 원숭이 두창의 발진 사진입니다. 대한감염학회에서 원숭이 두창과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 제시한 질병들이고 수두와 대상포진과 단순포진 그리고 홍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은 특별히 여행력과 성관계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남성 동성애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중앙아프리카의 계통 클레이드 1은 약 10%로 보고되고 있고 서아프리카 계통의 클레이드 2는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프리카의 그런 의료 인프라를 생각해 볼 때 대부분 유럽이나 현재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 저하자라든지 소아 같은 이런 위험군에서는 중증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사 방법은 피부병변액과 피부병변 조직에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는 것입니다. 치료법입니다.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고 저절로 완치가 되기 때문에 주로 대증적인 증상 완화 치료가 치료법이 되겠고 고위험군에서는 드물게 출혈이라든지 폐혈증, 뇌염 같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 또한 2차 세균 감염, 기관지 폐렴 같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확진이 되면은 격리 입원을 하고 있고 의료진은 필요에 따라서 항발제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예방 백신으로서는 3세대 두창 백신이 국내에 들어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종이 되고 있고 또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는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 간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주변 환경과의 접촉도 피하고 또 손위생을 잘 하는 것입니다. 국내 보고된 그런 원숭이 두창 사례입니다. 작년 6월, 9월, 11월에 이제 3건이 발생했고 세 번째 환자의 검체 채취를 하다가 감염된 의료진입니다.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귀국한 30대 남성이었고 양성애자로 밝혀졌고 작년 6월에 한 2주간 독일에 있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귀국하면서 독일에 있는 남자친구가 그 원숭이 두창 검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본인도 이제 감기 증상도 보이고 피부 병변도 보이고 해서 직접 질병관리청에 신고 후에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에 구강 침식성 병변, 무통성 성기궤양, 고열 등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방문했고 이번 환자 이후로는 좀 의아한 것이 환자의 어떤 성별이나 혹은 나이라든지 특별한 환자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학 관계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언론에서 드러낸 바가 없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제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서는 원숭이 두창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건소에 연락해가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이 되었고요. 세 번째 환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내국인이었고 이분도 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의 케이스를 인천의료원의 감염내과에서 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하는 JKMS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새로운 유행을 보시게 되면 WHO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월드 인 데이터라는 이 기관에서 확진자 수를 통계를 냈는데요. 작년 5월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증가해서 작년 8월에는 최대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확진자 수가 줄긴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작년 12월 기점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아프리카의 풍토 지역 외에 유럽과 지금 그 아메리카 지역에도 많은 확진자 수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 요청을 받고 왜 이렇게 새로운 유행을 하게 됐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됐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조금 이제 가장 이제 초기 유행의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의료 저널을 찾게 되었고요. 이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작년 8월에 NEJM에 실린 저널이고, 작년에 4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16개 국가의 43개 지역에서 여러 임상 의사들이 다학제로 다국제적으로 협업을 해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의 요약들을 테이블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사실은 528명 중에서 517명 99%가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트랜스젠더였고요. 그것 또한 메일입니다. 그리고 96%가 남성 동성 성애자였으며 나머지 10명의 2%가 양성애자였습니다. 또한 HIV 양성률이 41%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진단받기 한 달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은 28%에 달했고, 대부분 90%가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성병이 동반된 케이스는 29%였고, 원숭이 두창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HIV가 진단된 경우도 3명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지난 3개월간 성적인 파트너의 중앙값이 5명이었고 최대 15명까지 보이고 있어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로 보였습니다. 또한 캠텍스라든지 섹스 온 사이트 이벤트라든지 이러한 것들 동시기에 최근 한 달 동안 다녀온 이들이 무려 50%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의사들이 판단으로는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이 추정되는 전파 경로는 95%가 성적인 전파다. 그 외에 비성적인 전파도 1%에 해당하고, 그 외에 가족 생활 중에서도 한 1% 정도는 감염이 있었고, 감염을 모르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항문 부위에 이제 발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진의 개수가 기존의 원숭이 두창과는 달리 개수가 10개 이하인 경우가 64% 정도 되었고, 또 특이하게 항문 생식기 주변에만 발진은 보이는 경우가 64%, 구인두의 부위에만 보이는 경우가 23%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경미해서 입원한 경우는 한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파 경로는 바로 성적인 접촉이 한 95%에서 이 원숭이 두창 초기 유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들의 한 28%에서는 해외여행의 경험이 있고, 또한 20% 정도는 아까 언급되었던 프라이드 이벤트 같은 퀴어 축제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에 달하는 이들이 집단 성행위 행사에 참석을 했고, 또 마약과 연관된 그런 집단 성행위를 하는 그런 행사에 참가한 이들이 동시대에 20%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금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제 중앙 부위 움픽팬은 센트럴 움빌리케이션을 특징으로 보이는 피부 병변들이 입과 또 구인두, 또 혀, 또 항문, 직장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범유행 성매개 전파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아마도 이것은 성 접촉으로 인한 전파가 아주 강한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접종 부위를 의미하는 부위가 바로 성기라든지 항문이라든지 구강 점막 등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국제적인 해외 여행력과 또 대규모 성행위 집단 행사에 참여한 것이 아마도 이 글로벌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전파에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고, 그들의 어떤 성적인 네트워크가 이것을 증폭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저널인 란셋이라는 저널에서 발표한 테이블인데요.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전에 2022년 이전 유행을 보면은 여성들도 한 47%까지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2년 유행은
거의 100% 가까이 남성입니다. 그리고 발진의 개수가 적고, 특이한 것은 이전에는 항문에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던 반면에 이번에는 상당수에서 항문 부위에 병변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호소한 합병증으로는 아주 심한 그 직장 통증을 호소했는데, 이들이 병원을 방문했던 이유는 이 직장 통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그 몰핀까지 써야 될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서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기 부종이라든지 직장염들 또한 합병증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적인 건강에 있어서 HIV 동반이라든지 성병 동반이라든지 최근 1년간의 성병 히스토리를 볼 때 상당수가 이들과 같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에서 조언을 하기로는 임상 진료 시에 기존의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독특한 임상 양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생식기나 손발바닥에 있는 단일 병변, 우리 국내 1번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매독 등이나 다른 성병으로 오진되기 쉽습니다. 2번 환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또한 이들은 실험실 검사상의 성병이 동반된 경우가 30% 달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성병의 증상으로 보이는 고위험 환자군에서는 원숭이 두창 가능성을 고려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이후에 북중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범유행에는 남성 동성애자와 대규모 퀴어 축제가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의 그 항문 생식기 주변이나 구인두 주변 피부 병변 등에 대해서는 임상의사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외에도 주변 환경이나 또 의료진, 가족들도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고요. 이 환자들의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아나 임산부, 면역자자 등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국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범유행의 원인과 임상 양상에 대해서 의료인들의 새로운 인식과 기민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기관의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